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만 되면 한국갤럽이 주간 여론조사를 발표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평가, 문재인 국정평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1,003명에 대한 조사인데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이 응답률이,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을 때, 휴대전화를 걸었을 때 응답률이 1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6,838명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1,003명이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잘한다가 45%입니다. 전주에 비해서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주가 49%, 그 전주가 53%니까 2주 연속 4%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폭락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잘 못한다는 사람이 44%입니다. 45대 44. 오차범위 안에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률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추이를 보면은 9월 첫 주에 문 대통령의 국정평가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평양 방문이 있은 후에 폭등했습니다. 61%, 6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그 뒤부터 그걸 정점으로 해서 서서히 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는 폭락세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전주 40%에서 36%로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7%에서 19%로 늘었습니다. 19%로 늘었습니다. 이 여론에 영향을 준 사건은 지난주 KTX 강릉선 탈선 사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 남북이 GP 철거한 것을 상호 검증했다. 그리고 큰 것은 김정은이가 연내에 서울 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정도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45%, 잘 못하고 있다 44%, 어느 쪽도 아니다 5%, 응답 거절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지역에서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국정평가 50% 이하입니다. 다만 전 지역이 아니죠. 한 지역을 빼고, 그게 바로 광주 전라도입니다. 광주 전라도는 잘하고 있다가 68%, 잘 못하고 있다가 18%. 수도권 여론에 상당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서울 48%, 인천, 경기 46%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경북, 잘하고 있다 28%.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전, 세종, 충청권의 민심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도의 잘하고 있다가 35%인데 부산, 울산, 경남은 41%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그리고 중도, 그 다음에 남성, 여성, 특히 남성이 더 비판적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42%, 잘 못하고 있다가 48%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30대, 40대가 잘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30대 58%, 40대에서 54%가 잘하고 있다. 그 나머지는 다 잘못하고 있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정당 직업별, 자영업자, 그리고 블루칼라, 가정주부, 이 생활 밀착형 직업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잘못하고 있다가 53%, 블루칼라 46%, 가정주부 50% 이렇게 돼 있고, 화이트칼라는 잘하고 있다가 56%나 됩니다. 화이트칼라가 사무실 근무자인데 고봉급, 고학력자죠. 이 층과 전라도층이 문재인 정권 지지의 2대 핵심입니다. 2대 핵심. 생활 수준별로는 중류층이 문재인 잘하고 있다 50% 가장 높습니다. 가장 내려갈수록 생활 수준이 내려갈수록 국정평가율이 낮아집니다. 하층에서는 소득 수준 하층에서는 34%밖에 안 됩니다. 34%. 자영업자 블루칼라가 많으니까 또는 무직자가 많은 이 생계 하류층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가장 낮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못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편다라는 걸 표방하는데 그 못 사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 양극화가 심화된 그 결과의 반영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25%, 외교를 잘한다 15%,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 43%, 너무 친북 성향이다 20%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 자유한국당이 19%인데 자유한국당이 많이 오른 편입니다. 한때 12%를 헤매다가 19%까지 올랐고, 정의당은 9%대를 항상 유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이 6%입니다. 그런데 무당층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27%나 됩니다. 이 대구 경북에서도 자유한국당 지지가 36%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20%나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자유한국당 지지가 26%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2%로 더 높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보수층의 압도적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보수의 종손을 자임하지만은 내가 보수라는 사람 중에서 자유한국당 지지가 46%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합의를, 남북한 합의를 또는 뭐 미북 간 합의 등등을 잘 지킬 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질문 대상이 아니죠. 북한은 합의를 지킨 적도 없고 과거에 지킨 적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지킬 리가 없겠죠. 이건 사실 태양이 동쪽에서 뜨느냐 서쪽에서 뜨느냐 하는 질문과 비슷한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잘 지킬 것으로 보는 사람이 38%나 됩니다. 이건 5%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 45%입니다. 그럼 뭐 어느 지역에서 북한이 합의 내용을 지킬 것으로 보는 율이 높으냐 하면은 광주, 전라도가 56%입니다. 그리고 30대가 50%, 40대가 51%, 화이트 컬러가 48%입니다. 여기에 좀 화이트 컬러를 하면 고소득층, 고학력층이나 분별력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분별력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김정은이가 합의 내용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8%나 됩니까?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이 한국의 중견층으로 볼 수 있는 화이트 컬러가 집단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의 거짓말쟁이인 김정은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이트 컬러에서 48%가 된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하는 계층에서 제일 높은 계층이 고학력자입니다. 이 화이트 칼라겠죠. 이게 한국 사회가 정신적으로 병들고 있는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이 진위 식별 기능이 약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피와 식별 기능이 무너집니다. 누가 동지고 누가 적이냐를 모르게 됩니다. 화이트 칼라가 48%가 김정은이 합의를 지킬 것으로 믿는다는 이 통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 물었습니다. 유대인 보고 히틀러 좋아하느냐고 묻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2013년에는 호감이 간다가 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는 10%로 뛰었다가 지난 5월에는 31%까지 뛰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24%입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수치입니다.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24%가 된다는 것은 이 세계에 이런 통계가 나가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민족 반역자, 반국가단체의 수괴, 전쟁 범죄자, 테러 지령자, 더구나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그래요. 그것은 민족, 국가를 다 초월해가지고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다. 주로 학살, 전쟁 범죄 등을 일으키는 자를 가리키는데 반인도 범죄자는 그 말이 인류 전체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유엔 총회가 김정은을 인류의 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가장 큰 피해자인 대한민국 사람 24%가 인류의 적을 좋아한다. 인류의 적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24%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이트 칼라 계층에서 높다. 김정은을 좋아하는 지역별 통계를 보면은 가장 높은 데는 광주, 전라 42%, 가장 낮은 데는 대구, 경북 19%. 연령별 통계는 이건 좀 흥미롭습니다. 19세에서 29세 사이. 여기는 군대 갈 사람이라든지 군대 간 사람이든지 군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김정은 좋아한다가 제일 낮아요. 이건 좀 안도가 됩니다. 13%입니다. 김정은 좋아한다가 제일 낮은 게 13%, 20대예요. 20대. 이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그리고 여긴 또 학생층에서 제일 낮아요. 김정은 좋아한다가 학생층에서는 7%인데 이게 대학생인데 7%. 요사이 뭐 김정은을 환영하자는 그런 철부지들의 이 선동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자극한 거 아닌가 보입니다. 김정은 호감 24%, 비호감 59%. 이 호감이 5%대로 떨어져야 대한민국이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론이 망가져 버리면은 민주주의는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여론을 망가뜨리는데 가장 앞장서는 게 언론입니다. 지금 KBS, MBC, SBS, JTBC만 보고 있으면은 문재인 국정평가가 한 80%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4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선동 언론이 막강하지만은 거기에 저항하는 다른 언론도 있고 국민들의 분별력이 아직은 망가진 정도는 아니고 아직도 건전한 면이 있어가지고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여론은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이 이번 갤럽 조사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